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말이 이제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?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이걸 얼마만큼 무겁게 느꼈길래 저런 선택까지 했느냐. 많은 무거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? 그 고소장이 돌아다녔잖아요. 그게 맞대요. 나도 읽었어요. 맞는 그게 고소장이래요. 초벌이라는 거죠. 어떤 뭐 성직자분이 그걸 표를 했다는데 그게 맞다면, 그리고 또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속옷만 보여준 게 아니다,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당했을 때의 그 피해자의 심정, 그리고 우리 같이 근무했던 서울시에 있던 분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 손길을 뿌리쳤어요. 아니 그런 분 아니야. 아유, 그리고 아니 그냥 너 예뻐서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게 어떻게 그러냐고요. 자기 와이프나 자기 딸이 그런 걸 당하면 똑같이 얘기를 하겠어요? 이 사람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청와대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. 네. 피해자를 위로한다. 2주예요? 2주 지나서? 이게 맞습니까? 2주나 지났는데? 이번에 제가 느낀 건 우리 2차 피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느냐. 이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.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박원순 시장한테 많이 도움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.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이. 그리고 많은 사적인 인간관계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끊어버리고 똑같은 잣대를 갖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. 자신들이 여태까지 핵심 가치와 생존의 정당성으로 생각을 했던 도덕, 정의, 공정, 약자를 위한 삶, 안 맞잖아요.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.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? 그걸 빼버리면 조폭이지 이제. 그렇죠. 저는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되게 분노해요. 박주민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잖아요. 그 사람이 세월호 변호사라고 하면서 야,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서민과 약자를 위한 삶을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잖아요. 성원하고. 그래서 지금 배지를 2번 단 거 아닙니까? 이 사람이요, 조국 사태 때 조국 결사옹위했어요. 윤석열 청문회 때 윤석열 결사옹위했어요. 그러다가 윤석열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하니까 윤석열을 아주 정말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. 윤미향 사건에 입도 뻥끗 안 했어요. 박원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했어요. 아무 말도 안 해요. 이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지켜온 겁니까? 그런 사람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, 저는 이것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이재명 지사 상당히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되고 흥분을 했던 모양이에요. 네. 아주 과감하게 서울시장,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. 업됐죠. 업돼서 얘기한 거예요. 이틀 만에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이제. 네. 아니, 그 이해찬 대표가 벌침을 한번 딱 났잖아요. 비공개회 때 지금 그런 얘기 할 땐가? 딱 하니까 그때 분위기 듣고 이제 바로 꼬랑지를 내린 거죠. 분위기 공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내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, 너는 미래가 없다. 당하게 될 것이다.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. 너 그래, 네 갈 길 가봐라. 그렇게 하겠죠. 아직 고부에서 최종 판단 안 했잖아요.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이제 후보가 논쟁이 되는데 네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당연히 출마시키겠죠. 그러니까 첫 번째, 당연히 출마시킨다. 당원을 개정해서라도. 당원을 개정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그냥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.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충남지사는 그냥 했어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친여 무소속 후보를 내세우는 거예요. 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안 하고, 예를 들면 박영선 같은 사람이 그냥 민주당에 복당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출마하는 거예요. 무소속 후보로. 그런 2가지 방법이 있겠죠.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2차 피해, 또 박원순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, 이걸 보면서 이 양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. 이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. 네. 부산시장은 포기를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포기하지 않겠다. 서울시장은 확정되지 않으니까
그 심리에서 나온 게 이제 대대적인 추모, 그쵸. 2차 피해, 그다음 뭐예요? 피해 호소인 이야기가 네. 나오는 거예요, 이게. 이리듬으로. 네. 또 부산시장은 지금 흐름이라면 뭐 선거 해보나 마나예요. 그렇죠. 계산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, 민주당한테. 누가 그 당원 국민들이 만들라고 했냐고요. 누가 그 약속 국민들이 하라고 했냐고요. 그게 또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, 사실은. 그걸 안 내는 게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. 그게.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당원에다 놓고 왜 자기네들이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지들끼리 또 티격태격 싸우냐고요. 왜 그러냐고요, 그냥. 왜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냐 이거죠, 제 말은. 그게 집권여당답습니까? 그게? 그럼 또 이 사람은 하자고 하고 저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정리가 됐죠. 쑥 네, 들어가죠, 네. 이제. 사실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영춘 전 장관,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죠. 그다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입을 닫았죠. 그렇죠. 입 다물어라 또 그랬겠죠. 이해찬 대표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. 이해찬 대표도 무섭고 그 뭐 뒤에 청와대에서도 있는- 뭐 뒤에 가만히 있는- 있었겠습니까? 야, 입 좀 다물어라. 8월에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면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좀 분열이 될 거다. 동의를 해요? 아니죠. 선거 때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는 분열이 되겠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대표가 우뚝 서면 일단은 분열 안 될 것 같아요. 다시. 다 숨죽이죠 또 이제. 이낙연이 되면 차기 대선 주자 1등이 당 대표까지 됐네.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. 또 완팀이 부활하네. 그럼요. 이낙연도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 엄바무지 리더십이에요, 그 사람은. 뭐냐면 항상 무슨 사안이 나올 때마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항상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리더십을 분명히 이번에 바꿨다.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. 그래서 이해찬 대표보다 더 강한 그런 리더십을 마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저는. 계속 그 이낙연 대세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. 아니요, 저는 이재명 지사가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론조사에서. 아니면 비슷하게 가거나.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순발력은 있어요. 아유. 바꾸기도 잘 바꾸고. 타고났죠. 그럼 뭐 또 뭐라 그래야 되죠? 쇼맨십.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아요. 시선 끌기에 대망이에요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되게 위험한 인물이에요. 그 사람은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의 비전, 정치적인 노선 이런 거보다 국민들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지? 와, 이 부분 딱 건들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 라고 항상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재명 지사도 위험한 사람이에요, 위험한 사람. 참 문재인 대통령도 말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, 침묵은요 암묵적인 동의예요.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과 그쪽 진영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는 동의다. 말에 저도 동감하면서 네, 이제 먹읍시다. 알겠습니다. 아, 배고팠어요.